자, 시장을 보면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는 상황, 수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한번 오후장 앞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방향성이 부재한 것 같아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시장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 자체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이유가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고요. 주도주가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이 이제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 말이죠. 4월 27일 날 약 18% 정도 시세 나온 이후로 잠깐 상승하고 전고점에서 밀려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동채 전 회장이 그 전에 있었던 소송과 관련해서 구속이 되었죠. 2심에서 결과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조금 조정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2심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결국 이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나기는 피해가고 소나기를 피해간 이후에 좀 접근해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금 에코프로 조정받으면서 61선 부근까지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선 라인까지는 지금 오고 있다는 상황. 이 부분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최근에 조정 나오면서 생각보다 거래가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2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세를 띠는 이유는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주가 등락별 순이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미래 ING, 오리엔트 전공, 디젠스 이런 종목들이 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디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미래 ING도 그렇고 일승도 그렇고 보통 시장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오리엔트 바이오까지도 이제 그런 종목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오늘 시세가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이제 2조 원짜리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형테크라든지 관련돼 있던 그 회사들이 부품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현대차, 그리고 수소차, 이 섹터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정치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제 정치적인 테마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현대차의 투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잖아요. 생산량이 뒷받침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 경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좋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정치 테마랑 같이 또 엮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또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체크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도주가 뭐가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큰 상황이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제 오늘 주도주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해서 코아시아, 넥스트칩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뭐 내용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이제 출장을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이에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 왔고요.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조금 더 부각되는 내용들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업황이 계속 안 좋았다. 디램 가격이 낮았죠. 디램 가격이 이제 낮아지면서 수혜를 못 보는 측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국면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종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포인트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쪽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한번 코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뭐 가능한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향성이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런 오전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오후장에서는 뭐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방미를 해서 미국 출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2일 정도였거든요. 22일 정도 만났던 사람 중에 지금 가장 최고 화제가 됐던 사람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죠.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뭐 차세대 이제 IP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결국 거기서 좀 파생되는 것들이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와의 이제 협력 교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뭐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그 다음에 구글의 CEO인 뭐 순다르 피차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 섹터를 좀 나눠볼 수 있겠죠. 테슬라를 통해서는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자율주행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GPU죠. GPU와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의 협력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삼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CEO와의 접촉을 통해서는 AI와 관련된 사업들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굵직굵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조금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뭐 주가 등락률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 받은 것이 이제 넥스트 칩 정도가 될 텐데요. 넥스트 칩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시세도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넥스트 칩 같은 종목들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 오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제 만났고 임팩트가 좀 있었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해 볼 부분은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손을 잡았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 전용 챗 GPT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개발을 네이버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AI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 단점이 있다란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제
챗GPT,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픈 AI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외부망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빅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이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삼성 내부망에서만 사용되는 삼성 전용 이제 AI를 만들겠다라는 이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파생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전용의 레퍼런스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로도 관련된 사업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점. 여기 플러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AI가 이제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 AI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 AI용 반도체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눠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 이런 쪽으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도 파생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이제 두드러진 주도 업종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이 IRA와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율주행 아니면 AI와 관련된 업종들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종을 찍어서 접근하기보다는 종목 개별 이슈라든지 그 개별 종목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역시 오후장에서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대하는 자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략 포인트는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